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죠. 1대 1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간다 이거예요. 회사를 간다. 그러면 회사를 왜 가냐 이거죠. 그렇죠? 회사를 가면 우선 생활비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친구도 있어요. 친구.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일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회사를 다니면 매우 좋죠. 회사를 안 다니는 것에 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편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안 다니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곤란을 겪는다는 거죠. 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월급날 언제지? 그렇죠? 가기 싫어. 그래도 어때요? 가야 돼요. 이렇듯이 사람은 욕구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삶의 욕구, 죽음의 욕구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거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욕구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반문할 수 있어요? 누구는 자기 원함을 모르나? 네. 심리상담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식한 부분만큼만 아는 거죠.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뭘 원하는지 몰라요.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의식이 낮은 사람은 보통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기 원함보다는 상대방이 원함을 알 확률이 높기는 하죠. 네. 아무튼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원함을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래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없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동시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없는 것에서 줄 수는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는 거죠.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을 잘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원함을 아는 방법 중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기 표현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에 대한 언급은 대화법에서 얘기를 했죠. 네. 대화법의 듣기에 보면 형식적 반응과 내용적 반응이 있는데 그 내용적 반응에서 자기 표현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대화법에서 형식적 반응, 내용적 반응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못 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임상 상황에서 그리고 일반 관계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법에서 형식적 반응을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자신이 알아차리고 나의 생각을 자신이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원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원함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더 쉬워요. 자기의 원함을 아는 것보다 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하면 돼요. 예, 그래서 질문을 습관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질문이 많지? 아주 그만 좀 물어봐.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습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질문을 안 하냐? 그렇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내가 궁금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궁금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질문을 했으면 좋다는 거죠. 이 말은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 합니다. 예. 이것이 착취의 관계, 그렇죠? 착취의 관계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아무튼 착취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착취의 관계에서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거래가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원함을 잘 알아야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해요? 거래가 잘 되겠죠. 예.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관계 쉽지 않습니다. 물건 사듯이 사면 돼요. 물건 사는 건 쉽죠?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화되고 몸에 뱄어요. 그렇듯이 인간관계에서도의 그 거래가 똑같습니다. 왜 어렵냐? 거의 대부분이 착취의 관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과 성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이 거래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알고 나면 쉽습니다. 거래의 관계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첫째, 서열. 두 번째는 거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열은 주도권이 누구냐? 알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거래. 돈으로 거래가 되고 시간으로서 거래가 되고 마음, 정서, 감정, 생각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서열이 중요하고 거래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 이 시간에 말하는 거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거래 관계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착취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